되나?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니립스 2022년도에서 발표된 이제 어디티브 MI라는 이제 그 기존 MI의 그 해석력에 대해서 증명을 해가지고 해석력이 부족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또 이제 기존에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연구는 이제 조직 샘플학이라는 이제 조직 샘플의 현미경을 관찰해서 질병의 원인, 발전 및 특징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이제 MR이 널리 사용되는 점을 기반으로 연구가 시작됐는데 이 조직 샘플학은 이제 인삼 진단 및 약물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질병의 심각성 평가나 또는 치료 효과 측정 또는 인산 진단 등에 이제 널리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제 이미지당 수십억 픽셀로 구성된 이제 WSI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이제 주로 수행하는데 이때 인간이 그 수천 개의 세포 및 조직이 포함되어 있는 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이 이미지에 이제 수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 학습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미지에 대해서 그 WSI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질병의 특징이나 아니면 무언가의 그 특징을 검출하는 방식에 대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좁은 패치 레벨에서 예측 및 학습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병리학에서 이제 ML의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주로 환자 인상 진단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모델은 슬라이드 레벨 또는 피치 레벨에서 예측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제 WSI 그러니까 슬라이딩 레벨에서 모델은 이제 이미지 크기가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수작업을 통해서 패치 수준의 라벨링들을 해가지고 이 패치 개별적인 라벨링들을 한 다음에 이 패치들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패치 정보들로 이제 슬라이드 라벨을 학습한 다음에 세컨더리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패치에 대한 학습을 추가 수행하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방식들은 이제 엔드 투 엔드가 아니고 최적의 성능을 보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이제 MR 기법들이 이제 주로 활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MIL이 무엇이냐면은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이 무엇이냐면은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러닝 기법으로 이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그먼트의 라벨은 모르지만 전체에 대한 라벨을 아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기법입니다. 이 패치 개별 이미지의 경우에는 패치들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대해서 이제 개별적인 예측 모델들을 값에 대해서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해가지고 전체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면은 개별적인 세그먼트들에 대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제 원리에서 적용되는 기법인데 이 최근에 이제 주로 나온 기법들은 이제 어텐션을 사용한 이제 MR 기법으로 이 GX와 MIX 그리고 PX를 보시면은 이제 GX가 여기서 FX가 먼저 그 피처를 그 세그먼트의 피처를 추출하는 게 이제 F로 보시면 되고 F 함수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PX는 이제 각 인스턴스에 대한 예측으로 보시면 되고 그 이제 GX는 이제 그 인스턴스들에 대한 예측들을 종합해가지고 최종적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 하는 함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어텐션 기반 MR 기법은 이제 피처들에 대한 어텐션 값을 얻은 다음에 이 피처들에 대한 어텐션 값을 그 피처에 다시 도구를 한 다음에 그 피처 어텐션이 곱해진 피처를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그 서메이션 된 피처를 이용해 가지고 예측을 수행하면은 그 예측을 위해서 이제 특징이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인스턴스에 대한 어텐션이 더 강해질 거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어텐션 예측 값에 대한 어텐션이 강한 애들이 그 예측 값에 도움을 주는 인스턴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을 수행했습니다. 또 이제 기존에 그 주로 그 WSI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XA가 사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논문은 이제 다음 두 가지 기법들이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먼저 포스트훅 인터프레팅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의 가중치 경사도를 기반으로 예측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XAI 기법인데 모델이 데이터의 어떠한 부분에 가중치를 크게 주는지 파악이 가능한 방식이긴 한데 이러한 방식이 이제 종종 모델이나 데이터에 민감하지 않고 예측 자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별로
이게 말하는 게 이미지별로 설명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모델이 어떠한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측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데이터에 민감하지 않는 예측을 설명을 제공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모델 어그노스틱 로컬 엔트로이티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과 샷밸류 같은 방식이 있는데 입력 데이터 값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컬티베이션을 수행하면서 학습 모델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모델의 예측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기법인데 이 컬티베이션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대규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복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값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다고 논문에서 설명을 했고 또 복잡한 모델을 근사해 가지고 그 설명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러한 근사 과정에서 복잡한 예측을 제대로 설명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논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미테이션 때문에 이제 MR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근데 기존의 어텐션 기반 MR에는 또 치명적인 다음과 같은 단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어텐션 기반 MR이 이제 예측에 영향을 크게 주는 인스턴스의 피처에 더 큰 어텐션 웨이트를 부여한 다음에 그걸 그 곱해진 인스턴스 피처들을 서메이션 해가지고 최종적인 예측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제 먼저 모델의 최종 예측과 어텐션 웨이트가 비선형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상 데이터의 경우에도 이제 이상 데이터와 나눠서 보기 나눠서 이제 정상 데이터랑 이상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정상 데이터가 어텐션이 강하게 매칭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패치별 어텐션 웨이트는 예측에 대한 기여도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1번이랑 좀 연계되긴 하는데 이게 포지티브한 거에 대해서 어텐션이 강하게 갔는지 네거티브에 대해서 어텐션이 강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상치가 아닌 데이터에서 주로 발견되는 패치가 이제 이상 데이터에서도 그러니까 이상 데이터가 아닌 이제 정상적인 값에서 주로 등장하는 패치의 경우에 이제 어텐션이 무조건 강하게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이상 데이터에서도 어텐션이 강하게 부여되면은 정상에 대한 이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정상에 대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측면에 대한 강조인지 어텐션 웨이트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고 또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이제 MI를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떠한 분류인지를 예측한 다음에 그 분류에 대해서 어텐션 웨이트가 강한 패치들에 대해서 예측값이 그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분석이 어려워진다는 한계가 있고 또 어그레게이션 과정을 통한 패치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서로 다른 비정상 패치들이 이제 중간 정도 크기의 어텐션 웨이트가 부여되어지고 합해지면서 이제 그 비정상 정보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강한 어텐션의 다른 속성을 가진 패치에 대해서 잘못된 설명을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제 중간 정도의 어텐션이 있고 그다음에 강한 정상 어텐션이 있으면은 더하면서 이걸 이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텐션을 그냥 피처로 더한 방식은 그 강한 어텐션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라는 한계가 있다고 이제 논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이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족해가지고 제약 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거라고 했는데 먼저 제안하는 모델은 모델 내부에서 설명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포스트 인터브레이트 테크닉은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모델 자체가 이제 설명 가능한 모델이면서 동시에 이제 예측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모델 구조로 구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MR 모델은 이제 인스턴스 개별 패치 값들에 대한 저만 입력 받도록 구현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측이 이제 인스턴스들의 기여도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이제 구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모델의 민감성과 불변성이 이제 신뢰할 수 있게 반영해야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에 대해서 이제 좀 디버깅이나 아니면 모델이 잘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거에 왜 잘 작동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좀 이해됐고 또 패치들의 이제 포지티브한 기여도와 네거티브한 기여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패치의 클래스별 기여도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논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예측에 대한 패치별 기여도를 신뢰 가능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고 MIL에서 그래서 모델의 패치별 예측을 이제 더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꾸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어텐션 베이스드 MR의 경우에는 위의 식을 따라 가지고 어텐션들이 곱해진 이 피처에 대해서 서메이션 한 다음에 그 서메이션된 피처를 이용해서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텐션과 이제 최종적인 예측 값은 이제 비성형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은 이제 어텐션이 높여진 피처 값에 대해서 분류기를 통해 가지고 예측을 산 다음에 이 예측 값에 대해서 서메이션 각 패치별 예측 값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수행해 가지고 각 패치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는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패치별 예측이 이제 인스턴스에 대한 기여도로 보면은 이제 그 성형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와 성형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각 패치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 가능해진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설명력에 대해서 이제 해석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방식이 이제 샤펠루와 이제 비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문 이 식을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GXI는 이제 패치별 예측을 의미하고 이, 이 값은 이제 샵밸류에서 그 XI의 이제 기여도로 보면 됩니다. 샵밸류에서 여기서 이제 F는 피처의 개수이고 이제 S는 그 집합의 개수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좀 스칼라 값으로서 이제 구현이 되어지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예측할 그 뭐지 기여도를 구하고자 알고 싶어 하고 있는 게 지금 i니까 i를 포함했을 때의 그 가치 함수 있고 이제 옆에 있는 값은 이제 i가 빠져 있을 때의 가치 함수입니다. 그래서 i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치 함수 빼기 i가 없을 때의 가치 함수를 통해서 i가 있을 때 이제 기여도를 구하는 방식인데 이 가치 함수는 이제 여기 gx로 뒀는데 이 gx가 이제 그 패치별 기여도 뭐지 패치들의 그 기여도들이 이제 그 전체 예측과 이제 성형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 gx고 이제 x가 이제 스페시픽 인풋일 때 이제 그 기대값으로서 가치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이걸 이제 기존 식이 이제 vs xs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서 샵밸리 그 가치 함수의 샵밸류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s의 그 합집 s의 이제 집합인 경우와 이제 s의 사집합인 경우를 나누고 스페시픽 인풋일 때의 그 확률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고 이걸 이제 각자 곱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S 바깥 집합에 있을 때의 그 기대값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잘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결국 GXJ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i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샤펠리 밸류니까 i가 포함됐을 때 샤펠리 밸류 구하게 되면은 뒤쪽에 이제 이것들이 더 추가가 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GX 그 그치 i에 대한 값이 들어갔을 때 그 평균 값이다 보니까 이제 스칼라가 돼가지고 제거가 되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i일 때 그 샵밸류랑 이제 같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값들은 비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어디티브 MR의 인스턴스 기여도인 GXI는 이제 샤펠리 밸류인 하이 i와 이제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증명 기반으로 MR 모델의 예측은 이제 각 인스턴스의 키워드들로 정확하게 분리될 수 있고 모델 예측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어디티브 MR의 특징은 이제 정확한 패치별 기여도를 기반으로 한 예측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이는 이제 패치 예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예측을 수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모델이 불변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하는 패치별 점수를 추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패치 클래스별 예측도 추출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 값들이 이제 어텐션 그 각 패치들의 이제 기어드들로 보면은 이 기어드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 값이 나오는 방식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치들의 각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어떠한 클래스에 그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도 이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게 바이너리로 봤을 때도 내가 그 예측에 도움을 주는 값과 예측에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네가티브 값과 포지티브한 기여도들을 따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네, 실험 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그 그치, 이쪽 데이터셋으로 그 치료하는 데이터셋 사용했고 이제 두 종류의 암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종류인지 예측하는 문제 데이터셋과 멀티플렉스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고 밑에 있는 데이터셋은 이제 유방암 전이 탐지 데이터셋으로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벌루에이션 매트릭은 어큐레시와 ARC를 사용했는데 그 위에 있는 두 가지 데이터셋이 이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각 클래스에 대해서 AUROC를 구하고 이에 대한 평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성능 측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험 세팅으로는 이제 피처 이스트레이터로는 이제 프리트레인된 셔프넷이라는 것을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러닝 레이트는 이 정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트랜스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이라는 모델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이 모델이 좀 가장 좋은 모델이었는지 여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어디티브 MR이 적용했을 때 성능 저하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지를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트랜스밀은 이제 좀 VIT랑 좀 비슷한 구조의 모델 같은데 그 각 패치들을 나눈 다음에 그 내부에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좀 패치들에 대한 특징을 잘 추출한 다음에 이 추출된 값에서 CLS 값을 통해 가지고 그 예측을 수행하는 기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타 모델들과의 성능 비교는 이제 잘못 적었는데 이- 그 기존에 있던 이제 MR 모델들과의 성능 비교를 한 먼저 실험 결과는 이제 예측 성능을 기존 MR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텐션 MR가 이제 기존에 있던 모델들과 비슷하거나 뛰어난 성능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성능이 향상된 원인으로서는 이제 가산적으로 더하는 방식이 모델을 좀 정교화를 해가지고 이전 방식에 비해서 좀 가적합을 방지하지 않았나라고 좀 논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기법들에 대해서 어디티브하게 어그레게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성능 유지 또는 향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명력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 병리학자를 통해 얻은 이제 주석 히트맵과 이제 모델이 그 예측하는 이제 히트맵 사이에 기반으로 이제 모델의 설명력을 예측했더니 최적 성능을 비교했을 때 어디티브 MR이 더 위쪽으로 더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보다 더 정확한 이제 해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히트맵 기반의 평가는 이제 영역의 중요성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라는데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각 라벨과 연관된 패치의 라벨별 기여도가 선형적인지를 평가를 수행했는데 이 위에 있는 어딕티브 MR의 경우에는 각 클래스에 대해서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값들이 이제 선형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반면 이제 기존의 어텐션 기반 MR 기법은 이제 선형적으로 기여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제멋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형적으로 영향 기여도를 지금까지 제공하지 못했고 제한하는 어딕티브 MR을 통해서 선형적인 기여도를 제공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딕티브 MR은 이제 단순하게 패치 기여도의 크기만 제공하고 어떤 분류에 기여를 하는지 보여주지 못하는 이제 어텐션 MR과 달리 패치가 어떤 분류에 기여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시로서 사진들을 보였는데 이제 어텐션 MR은 예측에 기여가 되는 모든 패치에 그냥 어텐션 가중치를 고르게 주어서 데이터 예측과 동일한 기여를 하도록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반면 이제 높은 기여도가 나온 애들을 어디티브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전체 예측에 대해서 각 예측에 어떤 것들이 실제로 기여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델 디버깅에도 이제 어딕티브 MR의 히트맵이 효과적이라고 논문 설명하고 있는데 모델이 패치 수준의 예측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델 디버깅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델 디버깅이 필요한 게 결국 좀 질병을 진단하거나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의사가 봤을 때 어떤 이 모델이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존의 어텐션 기반 MR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이제 하나의 기여도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해서 디버깅하기 어렵지만 이제 그 예측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분류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이쪽은 평가 잘했는데 이쪽이 평가가 안 돼가지고 잘못 탐지했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면서 디버깅에 좀 도움을 준다고 하고 또 노멀 슬라이드를 잘못 예측한 경우에 대해서도 어텐션 기반 MR은 이제 그냥 노멀 슬라이드에 대해서 잘못 예측했으면 그냥 어텐션 값이 나오는 건데 이제 어디티브 MR은 이러한 부분에서 그 어브노말이라고 기여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브노말로 예측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제공해가지고
제한하는 방식 마찬가지로 이제 모델 디버깅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는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 가능한 모델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모델 종속적이라고 돼 있는데 모델 예측에 이제 패치에 대한 예측을 따라간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패치에 대한 예측에만 의존한다는 점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될 수가 있고 모델이 훈련한 패치와 동일한 해상도 패치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왜 이런 걸 적었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좀 이런 부분 다 이제 패치만으로 이상 자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데이터나 아니면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좀 MI의 근본적인 아쉬운 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산적인 방식으로 인한 이제 제약이 모델의 표현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모델의 성능이 이제 기존 어텐션 MR보다 뛰어난 이유를 이제 가산적인 방식이 정교화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논문은 얘기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모델의 표현력이 좀 저하될 수도 있다고 보았고 논문에서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예제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현실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클루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이제 패치의 예측들을 어댑티브하게 어그레이게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이 샤펠리 밸류와 비례하다는 것을 증명을 통해 보여가지고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예측하면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였고 어딕티브 MR은 이제 기존 MR 구조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이제 간단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슬라이더 전체에 대한 예측 성능은 기존 방식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 어텐션 MR의 패치벌 어텐션은 이제 실제 예측과 논리니어하고 클래스에 대한 예측 및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였고 어딕티브 MR은 반대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텐션 MR 방식이 이제 그전까지는 계속 활용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제 결국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재정의를 통해 구현되는 어딕티브 MR을 보이면서 해결하였고 이제 모델의 패치별 클래스에 대한 기여도들의 분석을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모델 구축에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논문은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패치는 네, 그냥 전체 이미지를 일정하게 쪼개는 네 겹치지 그런 않게 거잖아요. 쪼갠 걸 그냥 전체 슬라이드 이미지를 그러면 여기 이제 라벨링은 전체 이미지에 대한 라벨링이 주어지는 거죠. 패치 단위가 아니라. 학습 단계에서는 전체 이미지 대해서 여기서 설명 가능 모델을 해석을 할 때는 패치 단위로도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패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모델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니, 하나의 패치만. 여러 개의 패치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 뭐지 스래시로드를 두면서 그 이상의 이제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 영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들이 나오는 것을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 1차원 구조를 다루고 우리는 2차원 구조 특정하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티오렘 1을 보면은 앞에서는 샵밸류가 이런 흥미가 있어서 설명에 샵하다 해놓고 샵밸류와 그 샵밸류를 이제 실제로 쓰려면은 펄터베이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펄터베이션 과정이 이제 모델에 대한 예측을 설명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너무 큰 이미지이다 보니까 힘들고 또 모델을 근사를 해가지고 설명을 얻어야 되는데 근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제안하는 모델은 이제 근사도 없고 펄터베이션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샤펠리 베르랑 이제 비례를 한다는 점에서 그냥 이제 설명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런 앞에서 샵밸류는 이런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샵밸류 안 쓰고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겠다는 건데 상충되는 부분은 아, 샤펠루가 이제 실제로 설명을 가진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현실에서는 그 모델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하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량적인 지표를 쓰요? 이 전문 병리학자를 통해서 얻은 이제 주석 히트맵을 기반으로 이제 어텐션 MR과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AUC를 사용해가지고 이 패치에 대해서 실제로 그 스레시홀드가 강하게 갔는지를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얘는 이 구조는 어떤 MI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어디티브 MR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다 적용 가능한데 다만 이제 저희처럼 2차원을 확장할 경우에는 이제 불가능하게 돼요. 이 병리학을 해석하고 분류하고 할 때 기존의 MIL 말고 다른 방법들도 있었을 텐데 걔네들이랑 비교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이 논문은 좀 MR하고만 비교를 하고 다만 이제 트랜스빌이 좀 2021년, 2022년, 2021년쯤에 리립스에서 최신 쪽 논문이었는데 이쪽 결과가 있으니까 그냥 비교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적어놓긴 했었어요. 이쪽 결과. 그래서 프랑스빌이 걔네들 기존의 다른 방법들보다 더 좋았어요. 좀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트랜스밀이 기존 방법보다 더 좋기 때문에 제한하는 방식이 뭐지 성능 저하를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제 설명력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이제 어디티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트랜스밀 비교하고 있나요? 비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쪽은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트랜스밀 써가지고 하려면은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기여도가 비선형이고 선형이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기존에는 이제 그 어텐션이 곱해진 피처들을 그 총합을 분류기에 넣어가지고 그냥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비선형적으로 어텐션 값이 이제 결국 예측이 돼서 무조건 선형적으로 예측내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그리고 또 이제 어딕티브한 건 이제 선형적으로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고 실험 쪽에서 네 좀 이게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높은 기여도를 가진 패치들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낮은 기여도를 보인 패치들이 밑으로 가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각 클래스에 맞는 이제 패치들이 이제 높은 기여도를 보이도록 히트맵들이 조성이 돼 있는데 반대로 이쪽에서는 맞는 그 클래스 이렇게 선형적으로 가지 않고 비선형적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게 밑에는 이제 X축은 이제 그 슬라이드 레벨 쪽이고 이쪽은 이제 패치 레벨로 보시면 패치 레벨인가? 패치 레벨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레벨이랑 패치 레벨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 밑에 좀 이제 다른 데이터일 거니까 다른 데이터 쪽에 이제 기여도들이 강하게 있고 왜냐면 다른 쪽에 있는 기여도가 강하게 있어야지 다른 걸로 예측을 수행하니까 다른 쪽에 기여도 강하게 있고 위쪽으로 이제 맞는 값들이 이제 기여도가 강하게 가는데 다른 쪽도 이제 그렇게 선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어텐션이 더 강하게 부여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림 나오고 부분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만 네, 애초에 MIL이 클래시피케이션에만 좀 국한되어 있는 방식이어가지고 퓨전에 대해서 근데 리그레션에서는 적용 못하잖아요. 리그레션에서는 뉴럴 어디티브 네트워크나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NASM인가 그런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포텐션이 가지고 있는 설명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포텐션이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설명력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설명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고 설명력은 가지고 있긴 할 텐데 이제 다만 이게 어떠한 기여도에 대한 설명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게 왜냐면 이제 결국 중요한 노드에 대해서 가중치가 강하게 가는 거는 어딕티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딕티브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여도로 가중치가 강하게 갔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기존 어텐션 기반에서 그냥 하나의 분류값만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 스칼라 값이 어텐션만으로는 어떤 분류에 영향을 크게 주는지 확인하기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특정 도메인에 대한 문제를 푼 거긴 하잖아요. 네, 네. 잘 보면은 왜 그 문제가 중요한지랑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네, 우리는 윗번화에서 수정을 하긴 했지만